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, 형님. 아, 잘 지냈어요? 아, 아니요. 저번 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하는데, 좋아, 교통사고 썰 한번 풀어보자, 우리 한번. 아, 아, 이거, 그 사고가 그 크게 난 건 없죠? 그러니까 다치신 네, 분들 없죠? 맞아요. 다 그냥 톡 아, 이게 받아가지고, 툭이구나, 툭. 네, 네, 접촉사고. 그래서 다행이네. 뭐 딱히 뭐 그렇게 막 크게 다치진 않았고, 아, 형님,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그래요.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오늘 사연이 마지막이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많이 막 파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예. 유튜브로 다 관리하실 건데, 음, 네, 그래요.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 영상 보시더라도 너무 깊게 파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이 실제로 겪었던 이 내용이 맞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, 그다음에 또 2차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볍게 들읍시다가 아니라 너무 진실을 요구하는 공방까지는 안 갔으면 한다, 이 맞아요, 뜻인 것 맞아요. 같아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2015년 5월 12일에 겪었던 실화이며, 이거에 대해서 많이 뉴스나 매스컴에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 전으로 올라가서 5월 8일 정도인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오게 되냐면,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다 해가지고, 집을 가서 전투복을 가져오려고 들렸던 날입니다. 그러고 나서 제가 예비군이 5월 12일 날 있었는데, 바로 위치가 어디였냐면, 서울이었어요. 5월 12일 아침. 네,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또 대학생이었고 휴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예비군이 아닌 이제 동원훈련이라는 걸 끌려가게 됩니다. 동원훈련에 가면서 아침 9시까지 오라고 하거든요. 저도 그래서 7시인가? 7시인가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복을 입고 가서,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택시 탄 다음에 서울에 어디 그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. 도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, 사람들을 2열 종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요. 줄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그 인원들에게 명찰과 막 그 잔구류라고 하죠. 이제 엑스밴도, 하이바 이런 걸 막 다 줍니다. 방탄 헬멧 이런 걸 주면서 이제 배급을 하기 시작하는데,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생활관에 들어갑니다. 이제 생활관에 들어가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진짜 아저씨 중에 아저씨들과 함께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아, 집에 가고 싶다. 그러던 찰나에 이제 9시가 넘어서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면 이제 강당 같은 데로 이동을 해요.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몇 생활관 모여주세요, 몇 생활관 모이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명찰 보고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줄 서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제 옆에 있는, 제가 38번이었고 39번인가 그 아저씨가 되게 잘생겼어요. 되게 삐까번쩍하고 피부도 막 물광 메이크업 한 것처럼 막 번쩍번쩍하고, 그러면서 막 눈썹이 일단 되게 진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생겼다 이러면서 막 부럽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가고 있었는데, 딱 이제 가면은 강당 같은 데서 간단한 교육 같은 걸 합니다. 뭐 예비군은 어떻게 진행될 거며 이렇게 이렇게 하고, 그러면서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생활관에 도착합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잠도 깼다, 몸도 풀렸겠다 이러다 보니까 슬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점심 뭐 먹을라나? 뭐 나올라나? 짬밥은 별론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의 어색함이 깨지기 시작하죠. 그래서 어색함이 깨지는 찰나에 한 분이 기억나는 게, 그 강남 쪽에 자기 아버지가 고기를 도매상이라고, 뭐 강남에 거의 고깃집이랑 고깃집은 다 들어가는 그런 부잣집 아들내미가 딱 왔었어요. 근데 그 아저씨가 저는 뭐 고깃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짱 장사를 한다, 뭐 어떤 분 전 IT 종사자다 이러고, 무슨 IT예요, 뭐 네이버예요, 아니요 그냥 폰팔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아까 말했던 39번,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셨던 것 같아요. 웃으시고만 계셔가지고, 그 고깃집 아들내미라 편하게 할게요. 그 고기 도매상 아들이 갑자기 그럼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면서 저 박수예요, 박수 이래요. 다 같이 뭐지? 뭔데? 박수가 뭐야? 이러면서 갑자기 그럼 박수 달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.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별거 아니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.
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박수 아저씨라고 부를게요. 박수 아저씨가 한 명을 계속 노려보면서 가는 거예요. 줄을 섰을 때부터 노려보고 그냥 표정이 약간 안 좋으신 거예요. 안 좋아가지고 제가 또 챙겨드렸거든요. 아저씨 이것 좀 먹고 하세요. 이러면서 어차피 저녁 때 할 것도 없는데 TV나 보면서 같이 얘기나 하시죠. 이러면서 막 거기서 누들 그라탕 먹고 OS 먹고 하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있었습니다. 취침이 들어가는데 제가 갔었던 예비군 훈련장은 불침번을 안 세워요. 거기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불침번을 대신 서주거든요. 근데 제 옆에 있던 39번 박수 아저씨가 갑자기 절 깨웁니다. 한 시간이 11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거든요.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만 피고 오자고. 네, 아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잠이 안 오는데 담배 하나 피러 가시죠 이러면서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. 근데 갑자기 나가시면서까지 그 뒷모습을 보면은 되게 막 비장해요. 비장하고 뭔가 막 굳건하고 결의에 가득 차 있어요. 박수 아저씨는 흡연자가 아닌데 저보고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들어달랍니다. 그래서 아이 뭔데요 아저씨, 이거 빨리 피고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, 그러니까 갑자기 좀 진지하게 얘기할 거니까 믿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. 들어보고 판단을 해라.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기랑 같이 나가자입니다. 내일 아침에. 제가 아니 아저씨 지금 나가면은 이거 다시 또 받으러 와야 돼요. 여기 저희 하루치밖에 이거 포함 안 돼요 시간. 나머지 2박 3일 그거 다 채워야 돼요. 1박 2일 동안. 그래도 자기 믿고 나가자입니다. 그래서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나가냐고 하냐고, 뭐 뭔 일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 일은 없는데 내일 무슨 일 난다고 믿어달라고 가자입니다. 그래서 아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를 설득해보기라도 하라고.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학원을 다니는 입장인데 막상 나는 쉬려고 나왔는데 이것도 나가게 되면은 다시 또 학원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거 예비군 빼서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. 그러니까 책임지실 거냐.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따라서 밖에 나가면 당신이 나한테 밥을 살 거라고. 아저씨가 나한테 밥 사줄 일 생기니까 믿고 나가달라고. 그래서 그래요 나갈게요. 이러면서 저도 약간 안 나가면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. 되게 막 확신에 차 있고 막 약간 부탁이 아닌 강요적인 부탁? 막 눈빛이 막 진짜 막 용맹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시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믿고 나가달라고. 더 긴 말은 나가보면 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걸 안 따라가면은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1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 사람 믿지 않으면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알겠어요. 그러면 이거 한 대 피고 들어가서 나갈 준비 하시죠.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죠.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합니다. 전화를 하더니 길게 통화도 안 해요. 저 죄송한데 저 누굽니다. 저 좀 여기서 좀 빼주세요.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이 한 명만 더 데리고 나갈 테니까 이 사람 뭐 전우조건 뭐 해서 묶어가지고 제가 아프다고 할 테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다고. 그러니까 제가 약간 듣기로는 약간 군 관계자 같은 분이셨어요. 그러니까 약간 높은 줄? 그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준비 다 됐다고. 바로 지금 가서 행정반 가서 간부한테 말해서 내일 아침에 7시에 눈 뜨자마자 나갈 준비해서 나가서 밥 먹자고 이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알고 근데 좀 약간 난 좀 그런데 왜냐하면 또 이것도 스케줄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던 찰나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뜹니다. 딱 이제 행정반 가서 저는 뭐 이 예비군 훈련은 오늘 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뭐 빠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남은 시간은 또 다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. 이러면서 다 절차가 끝나고 나서 그 아저씨랑 같이 나오게 됩니다. 부대 밖을. 그게 시간이 9시 10분 정도인가 그랬어요.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사실 무당인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뭔가 사단이 날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잘 챙겨줬던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결국에는 12시인가 11시인가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우연치 않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떴어요.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빌드업처럼 정말 살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다고 이렇게 막 선뜻 나서는 게 전 무서웠거든요. 근데 그분 때문에 딱 들어보니까 무당이시기도 했고 박수라는 게 남자 무당을 뜻한대요.
그래서 자기가 무당인데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어떤 남자의 한 뒤에 이상한 검정색 형체가 계속 어깨를 누르면서 붙어 있더라. 근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딱 느꼈을 때 이거는 내 손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나오면서. 그 위병소 나오면서 자기가 무당인데 그렇게 봤다. 그래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저거 뭔가 일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제목처럼 저의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가끔씩 연락을 드리면서 뭔 일 없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. 근데 저는 제 사연은 이제 딱 그거예요.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저는 그분 아니었으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지 몰라요. 왜냐하면 바로 옆 생활관에 있었던 사람이 총기 난사할 거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명 분명히 그 사람 쏠 때 저희가 뒷생활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서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사고를 보시면 옆에 있던 사로도 쏘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쐈습니다. 이래서 제가 깊게 파고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 조금 별로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말을 좀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매끄럽진 않았지만 저는 그 옆에 있던 39번 부당 아저씨 때문에 살았어요. 그래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, 시원 형님. 와, 아니 진짜 이게 사건이 뉴스에 있어요? 아, 있어? 나왔어? 2000 네. 와, 이게 아니 난 얘기를 들으면서 살만살만 했거든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좀 괴담 같은 거 듣다 보면 와, 저 사람들 뒤에 저승사자 꼈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판 네. 모르는 무당이 와가지고 다음날 나갑시다 네, 라고 했을 맞아요. 때 솔직히 이거를 무슨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. 아, 정말로. 그러니까. 근데 그 확신에 찬 눈빛 있죠, 형님. 너는 그러니까. 내가 데리고 나간다. 너는 내 말 믿어줄 것 같으니까 얘기한다. 이런 식의 느낌?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밥을 먹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누군가를 노려보면서 계속 쯧쯧거렸다고. 기사에 있어요, 여러분들.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. 왜냐면은 2015년도에 나 뭐 있지? 아무튼 그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.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2013년 군대에 있었던 일, 그 다음에 이번 예비군,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이 독서실 그거예요. 그게 제가 세 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만들어준 계기거든요. 그래서 꼭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주고 싶었고, 아니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. 네. 일단은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궁금해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. 그 무당쌤 네. 존나 용하네요 진짜. 그나저나 진짜 이거 이 친구의 그 세 가지 썰이잖아요 여러분들. 세 가지 3종 세트인데 하나하나가 다 진짜 엄청나네요 정말로. 와.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고마워요. 형님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, 시청자분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생하세요, 형님. 네, 고마워요. 네. 이분 이야기 2개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냥 하나하나가 되게 주옥 같은데 한 개 일단 올라가 있고요. 이제 한 개 곧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또 올라갈 건데 엄청납니다 진짜.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축복이고. 그러니까 그 무당 박수 분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. 무당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, 그 한 사람만 어떻게 했으면 됐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무당인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자기만 바보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이 심증이 서로 간에 이 교차가 되더라고. 들어보니까 과연 내가 무당인데 이 친구한테 나가자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나갈까? 입장 바꿔서 무당이 나한테 나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콧방귀 키고 안 나가지 않을까? 좀 이런, 왜냐면 세상이 그 정도로 흉흉하잖아. 저는 이번 이야기가 뭐 진짜 뭐 사건이 일어나서 레전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인데 믿었다는 게 어렵네요. 과연 나였으면 나갔을까?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아마 거기 안에서 큰일이 당하지 않았을까?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. 큰일 당하지 않았을까? 나였으면.